자, 1차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소수를 좀 했고요.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중학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또 리플레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전혀 뭐 복소수, 전혀 알지 못했던 뭐 인수분해 약간 뭐 되게 복잡하게 느껴졌던 그런 단어처럼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쪽도 분명히 조금 고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일단은 자, 방정식이다 라는 거는, 방정식은 얘들아 뭐가 방정식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미지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퀄이 필요해. 이퀄. 알겠어? 그래서 미지수하고 이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 방정식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이 3이다 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x에 뭐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그때는 참이 되겠죠. 근데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는 거야. 당연히 참이 되는 x값이 많습니까? 거짓이 되는 x값이 많습니까? 거짓이 되는 x값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이 되는 x값을 내가 열심히 찾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이 되는 x값을 우리는 뭐 근 또는 뭐 해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시오, 근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 x에 어떤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지. 알겠지? 자, 이 미지수의 최종적인 가장 큰 차수가 1차면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이항관계를 통해 가지고 x값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차수가 2차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해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해가 없는 경우는 여러분이 거의 다루질 않았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서 두 개 곱하기 이퀄 0꼴로 만든 다음에 각각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는 그런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x값을 찾았고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근해 공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x값을 뭐 해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선생님 다룹니까? 다룹니다. 근데 일단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좀 한번 해볼 거고요. 1차 방정식에서는 중학교 때 다루지 않았던 절대값이 1개 또는 2개, 많게는 3개까지 씌워져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도 추가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하겠다. 이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이고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1차 방정식은 1차 이퀄 뭐 상수 또는 1차 이퀄 0의 꼴로 표현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중학교하고 다른 특징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얘들아 ax equal b라고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여기에 단 a는 0이 아니다 라는 이 표시가 있었어. 알겠니?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니까 x값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a분의 b라는 값. 즉 분모인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분의 b라는 값,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 단서 조건을 과감하게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a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뭐 할 거야?
살펴보겠다. 이게 추가된 고등 과정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볼게. ax equal b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말하면요. 자,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항한다라고 하지, 그치? 그렇게 되면 x는 이제 a분의 b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이게 이제 뭐 중학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a가 0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a가 0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0 곱하기 x라는 친구가 이제 b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b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b가 0이 아닐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야. b가 만약에 0이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식이 뭐냐면, 0 곱하기 x는 뭐야? 0이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이 얘들아, 근이나 해가 뭐라고? x에 뭐가 들어가야 좌우변이 만족하느냐? 그 얘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좌변이 0 곱하기 x는 뭐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x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겠지. 아무거나 들어오더라도 0하고 곱해지면서 무조건 뭐를 만들어내니까? 0을 만들어내니까. 즉 여기에 있는 x에는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다. 즉 모든 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즉 x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를 또 말을 바꿔보면은 항등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x값과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란 뜻이지.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b가 만약에 0이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즉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걸 수학적으로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정할 정자, 뭔가 정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아닐 부자야. 즉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해라고 정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부정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럼 부정이 아니야. 정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냐?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b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 x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었을 때 과연 3이 나올 수가 있느냐 생각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x가 있어 없어? 없죠.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좌변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b가 0이 아니면요. 이 0 곱하기 x가 b가 되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해가 존재하지 않아.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능할 수 없다. 해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해가 없는 거를 우리는 불능이라 그래. 불능.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서 뭐를 해라고 고를 수 없는 거를 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뭐 보기 1번 같은 문제 아주 단순한 문제죠. 다음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뭐 넘어가면 2x가 되고 넘어가면 6이 되니까 x는 3이다. 뭐 이렇게 풀면 되겠지. 여기 같은 경우는요. x가 3, 3이면 없어지잖아. 그렇지.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1 이퀄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4가 되는 거잖아.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걸 바로 해가 없다.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x값이 같은데 y값도 뭐예요? 아니. x값이 같은데 상수항도 뭐해? 같잖아. 같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습니까? 항등식에서 봤지. 같고 같으니까 x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항상 뭐 한다는 걸 수 있어? 성립한다. 그래서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모든 실수가 뭐가 될 수 있다? 해가 된다. 이러한 상황을 뭐 부정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방금 한 얘기는 크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그쵸?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한데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은 다음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절대값 우리가 a라는 거는 a가 만약에 양수면 또는 0이면 a 그대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아니 뭐라면 음수라면 부호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서 나온다. 이런 거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냥 2가 그대로 답이 되겠지. 근데 절대값 아니 만약에 이렇게 음수라고 한다면은 절대값이라는 거는 0에서부터 안에 있는 수까지의 거리가 절대값의 정의야. 절대값이 뭐냐? 0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수까지의 거리야. 거리는 절대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친구가 0입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2면 이만큼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2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음수가 됐을 때는 나온 거 보니까 부호를 어떻게 해서 나왔어? 바꿔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부호를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부호를 바꿔서 나왔다기보다도 안에 있는 값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뭐가 된 거야?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다시 한번 절대값이 뭐라고요? 절대값이 무슨 의미라고? 0에서 그 안에 있는 수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3은 0에서 3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5는 0에서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공부했어요. 뭐 공부했냐면요. 절대값 A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A는 1이 될 수도 있고요. A는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 있고 얘들아 뭔 식이 있어. 뭔 식. 이렇게 식. 알겠어? 뭔 식이 있고 얘가 만약에 뭐 A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거야. 별 이퀄 A라는 케이스하고 별 이퀄 뭐? 마이너스 A라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이거 자, 절대값 x-2가 1이다 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x-2가 뭐가 되는 케이스? 1이 되는 케이스. x-2가 뭐가 되는 케이스? 마이너스 1 되는 케이스. 그러면 여기서 x는 당연히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3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뭐가 답이 되겠어요? 1이 답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얘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는 얘가 양수란 얘기야. 뭐라고? 양수. 양수니까는 x가 3 나왔네. 그럼 x가 3이면 양수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 부호를 반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란 얘기야. 뭐라고? 음수. 그러면은 x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음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3하고 1 두 개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복잡한 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뭐 이제 나중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정도로 뭐 x 제곱 뭐 이런 식도 이제 막 만약에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만나고 이제 막 그래 복잡하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현재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3이 되는 케이스하고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여기하고 여기서 자리를 뭐 하겠다는 거야? 답을 구하겠다라고 보시면 돼. 알아듣겠니?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얘는 절대값이 갑자기 두 개가 나왔어. 절대값이라는 거는 얘들아, 선생님은 이제 보통 깃발 세우기로 얘기를 합니다. 뭐 세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어디하고 어디에다가 깃발을 세우냐?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0이 되는 x값에다 깃발을 세우겠다는 얘기야. 어디하고 어디에다 깃발 세워야 돼? 1과 2에다가 세워야 되겠지. 그러니까 깃발 두 개를 내가 세울 건데 하나는 1이고요. 하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자, 이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깃발을 통과하면은 플러스로 바뀌고 깃발을 통과하기 전에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깃발을 꽂았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뭐냐면은 영역이 한 개 영역, 두 개 영역, 세 개 영역으로 내가 뭐 한 거야? 나눈 거야. 그러면 1번 영역 같은 경우는 깃발 통과했어 안 했어? 둘 다 통과 안 했으니까는 너도 뭘로 나와야 돼? 너도 음수로 나오고 뭘로 나오고? 음수로. 음수로 나온다는 거는 부호를 바꿔서 나오겠다 그 얘기야. 당연히 너도 뭘로 나와야 돼? 음수로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라는 거 통과했어 안 했어?
통과했으니까는 얘는 뭘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 얘는 뭘로 바뀐다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가 된다. 여전히 깃발 통과 뭐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됐니? 네. 그 다음에 이해돼? 안 돼? 자. 1과 2 사이에 수가 있다고 한번 해봐. 어떻게? 2분의 3이 있겠지? 2분의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2분의 3을 집어넣어봐, x에다가. 양수야, 음수야? 2분의 3을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 2분의 3을 집어넣어. 양수야, 음수야?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깃발을 통과해야만이 거기에 있는 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양수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라고, 얘기가. 스토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x값들은, 가장 왼쪽에 있는 모든 x값들은 깃발을 통과하기 전이죠. 통과하기 전 여기 있는 뭐 0이라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수들을 여기다가 둘 다 넣어봤자 얘네들은 무조건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취급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에서는 1에서 2까지 사이에서는 절대값 x 빼기 1은 양수 취급을 해줄 거야. 왜? 여기에 있는 수들을 1.5, 뭐 1.6, 1.7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x 빼기 1은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양수 취급해 주는 거고, 그 대신 x 빼기 2는 뭐 취급해 주는 거야? 음수 취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라는 깃발까지 통과를 만약에 해버리면 얘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둘 다 양수 취급해 주겠다 그 얘기야. 즉 여러분은 계산을 몇 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산을 몇 번 해야 돼? 3번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케이스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x가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작은 숫자들.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를 생각을 하겠다 그 뜻이야. 됐니? 네. 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취급하겠다고? 둘 다 음수. 둘 다 뭐라고? 음수. 자 그러면은 얘는 음수일 때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와야 되겠지. 그거 바꿔야 되니까 얘는 뭘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5 이렇게 되겠네. 계산해 보니까는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돼서 x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지. 즉 x가 마이너스 1 들어간다면 계산해봐. 여기 얼마죠? 2. 얼마? 2. 얼마? 2 맞아요? 민영 맞아? 네. 자 여기 얼마야? 3이 되겠지. 마 1, 마 2니까 마 3이니까 그런 쪽으로 2 더하기 3 해가지고 5 나와 안 나와? 아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는 깃발 통과한 너는 내가 양수 취급을 해주고 통과 못한 너는 뭐 하겠다는 거야? 음수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너는 양수니까 뭘로 나와야 되겠어? 불러봐. x 마이너스 1 그대로. 양수일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x하고 마이너스 x 없어졌어요.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니? 1은 5 이렇게 되겠지. 이걸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1에서부터 2에 있는 숫자들은 여기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5가 나오게 하는 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둘 다 이제 양수 취급을 해주니까 얘 뭘로 나와? x 빼기 1로 나오지. 얘 뭘로 나와? x 마이너스 2로 나오고요. 5가 되겠죠. 그럼 2x 빼기 3이니까 뭐가 됩니까? 8. x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4. 즉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보면 얘는 뭐가 되니? 3. 얘는 뭐가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라는 거는 여기 있는 x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계산해야 5가 나옵니까? 이런 말이거든.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누가 답이 되는 거야? 4. 이 두 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절대값은. 이 절대값은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는
절대값 특강을 한번 할 건데, 사실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수업할 때는 좀 심화적인 부분까지 막 좀 한 번에 갔는데, 여러분이 너무 지금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심화적인 부분을 좀 말하기가 너무 겁나. 좀만 얘기하면 막 이렇게 기절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원 애들은. 시험 볼 때 되면 선생님이 이걸 다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그래프 가지고 풀릴 건데.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있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니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좀 천천히 갈 거야. 그 대신 이렇게 공부하면은 안 돼. 이렇게 공부하려면 열린학원에 온 이유가 없어. 그냥 중등 수준의 그냥 웬만한 학원들도 다 이렇게 교과서대로 수업을 하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니네한테 수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가 원래 이렇게 깃발 꽂아서 구간 나누고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낸 게 이 우리 책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고 학교에서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보다 더 상위 버전은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항상 이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고 뭔가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뭘로 보느냐, 얘를 갖다가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이 있는 함수로 볼 거야. 그리고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리는데 3초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이 그래프. 그래서 두 그래프가 같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두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있을 수가 있겠어?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 만나는 점의 x값이 바로 마이너스 1과 4라는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그 얘기만 조금만 하고 이제 먹읍시다. 배고프니까. 자, 이런 얘기야. 뭐 선생님 나중에 알려줄 건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어디하고 어디가 x 이퀄 1과 x 이퀄 어디가 2가 포인트야.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찍을 거야. 자, x에다가 1 집어넣어보자. 얘는 없어지겠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1 되겠죠. 1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1,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2,1이 되겠지. 되겠어? 그럼 얘네는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즉 깃발을 내가 1하고 2에다가 세웠잖아. 그치? 이쪽 동네는 선생님이 둘 다 뭐라고 얘기했어? 마마라겠지? 마마기 때문에 기울기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x겠죠. 그쵸?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의 기울기가 내려오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반대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되겠지, 이때는. 왜 그러냐면은 얘가 x로 나오고 얘도 뭘로 나오니까? x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바로 이 친구의 함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 친구, 얘는 y 이퀄 5. 얘가 지금 y 이퀄 얼마니? 1이잖아. 그럼 y 이퀄 5니까 y 이퀄 5가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겠지. 알겠어?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서 만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 x값이 얼마야? 이 x값이 얼마야? 이게 지금 우리가 찾는 답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 x값이라는 거는 여러분 기울기는 알잖아요. 기울기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5니까 몇 칸 올라갔니? 4칸 올라갔지. 4칸 올라가면 몇 칸 이렇게 가야 됩니까? 2칸 가야 되겠죠? 이거 지금 중2 내용이야. 1차 함수. 그쵸? 그러니까는 1에서 2칸 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2칸 올라갔으니까, 4칸 올라갔으니까 얘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 되겠지. 그러면 2에서 2칸 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딱 나와, 이렇게. 얘하고 얘 이렇게. 이렇게 풀면은 한 15초, 20초면 다 풀어버립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이런 식의 풀이를 더 선호하냐면, 수학은 결국에는 계산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푸는 거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일단은 계산해보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어딘지를 확고하게 알고 그 값을 구하는 계산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뭐 보기 문제잖아. 그치?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복잡한, 만약에 당장 절대값이 만약에 3개라면 깃발을 몇 개 꼽는 거니? 3개 꼽는 거거든? 깃발 3개 꼽으면 구역이 몇 개로 나눠지죠? 4개로 나눠지겠죠. 그럼 계산은 당연히 뭐가 돼? 더 많아질 거고, 절대값에 또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점점 이런 내용들은 지금 너희한테 말하지 못하겠어. 막 너무 겁먹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절대값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 당연히 있죠. 그치? 그러면 그거는 케이스가 또 분류가 되겠지. 얘가 2개인데 얘 이것 때문에 3개 했잖아. 분류가 3개인데 또 절대값을 씌우면 거기다 곱하기 얘는 6개로 케이스가 나눠져 버리거든. 그거를 다 계산으로 풀기가 너무나 시간적으로 복잡하고 더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프로 판단해 버리시면은 손쉽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수학을 우리가 더 어려운 내용, 더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 쉽게 만들려고 공부하는 거야. 쉽게 만들려고. 알겠어? 그러니까 무언가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왜 배우지 어려워 죽겠네 생각하지 말고 그래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알 때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